하기 전에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리드 에러 컬렉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리드 에러 컬렉션이 꼭 필요하냐 아까 말씀해 주신 적 있었는데 뭐 제가 했을 때는 일단 에러 컬렉션 한 개 일단 퀄리티 면에서 좋고 어셈블리 할 때 도움이 되고 리드 그 일루미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스테이션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에러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고 마이너스 되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어셈블리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우고 그 리더 컬렉션이 필요하지 않은 플랫폼은 AV의 3030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잘 쓰고 있고 저희가 양쪽 이제 처음 스타트와 엔드 쪽 부분에 퀄리티가 떨어진 리더만 잘 제거하면은 거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퀀서 중에 가장 퍼펙트한 퀄리티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 센 거 방법 제외하고는 거의 다 리드 에러 컬렉션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454하고 아이온트렌트 팩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게 이제 호모폴리머 에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팩바이오는 지금까지 퀄리티가 제가 여기 에큐리 87%라고 했는데 이건 한 번 읽었을 경우에 87%의 에큐러시가 나오는 건데 이제 자체적으로 사이클 몇 번 같은 위치에 몇 번, 10번, 20번의 사이클 돌려서 같은 증폭식 이제 같은 거 계속 사이클 돌려서 시퀀싱 하게 되면은 일루미나나 AB130 정도 수준의 퀄리티 이제 에큐러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에러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대신 호모폴리머 에러는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게 플랫폼 자체의 문제인데 사실 454나 아이온 토렌트가 같은 문제가 있는 게 454는 그 루스퍼레이즐이 빛을 탐지하는 거고 아이온 토렌트는 pH 농도를 탐지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적으로 오는 정보를 계속 누적될 때 이걸 얼마나 잘 디텍트하느냐. 그러니까 베이스 똑같은 베이스가 한 개, 두 개일 때는 다 디텍트하지만 이게 10개 이상일 때는 이게 10개인지 11개인지 9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454 아이온 토렌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 팩바이오도 동영상을 찍어서 빛을 탐지하는 시간차를 이용해서 빛을 탐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454랑 비슷한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뭐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긴 하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팩바이오를 할 때는 팩바이오만으로는 시퀀싱 어셈블리를 하지 마시고 일루미나나 다른 추가적인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번 시퀀싱 하셔서 보정 작업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팩바이오의 장점은 롱리드라는 거죠. 10K 이상짜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죠. 대한 기계가 좀 비싸다는 거. 기가 얼마더라? 한 10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비쌉니다. 이거는 11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캡처한 건데요. 여기서 제가 이거는 기존에 쓰이고 있는 어셈블러를 2011년도까지 나온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그 알고리즘별로 모아놓은 자료인데 여기서 올패스엘즈와 소프트노버, 어비스, 벨벳 하고 레이까지 써봤네요. 그렇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올패스LG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국내 M사에서 올패스LG를 이제 가장 잘 다루고 있고 대해서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이번에 G의류라는 곰팡이를 시퀀싱해서 저희가 어셈블리해서 그 지노 어너스먼트에 퍼블리시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소프트노브하고 S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마크로니 쪽에서 올패스LG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제 다 각각 돌려서 어느 게 좋냐라고 다 해봤습니다. 그 소프트노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거고 올패스LG는 이제 의뢰를 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올패스LG가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모든 게 럭키하게 잘 런해서 다 결과 나오면 올패스LG가 좋긴 한데 가끔씩 이제 지놈 특성에 따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프트노브와 S스페이스를 결합시켜서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는 지놈 사이즈나 뭐 어셈블리 지놈 사이즈나 N50 같은 것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크게 차이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패스 LG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좋은 어셈블러라고 생각하고 이 올패스 LG하고 올패스하고 올패스 LG가 두 개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올패스는 그냥 기존의 올패스고 올패스 LG는 라지 지놈을 할 수 있는 더 추가된 기능을 갖고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N50이 좋아야 되겠죠. 컨틱 개수가 적고 스캐폴드 개수 적고 길이는 길고. 근데 그 무조건 그렇게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미스 어셈블 된 거 어떻게 찾냐. 그거는 기존 레퍼런스가 있으면 거기 대비해보면 가장 좋죠. 맨 끝에 지금 준비한 순서 무시하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번 입한 걸 다 어셈블리 끝나고 이 어셈 잘 됐나 안 됐는다, 안 됐나에 대해서 이제 컨펌할 때 뭐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벼돌병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경우에 레퍼런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작업 못합니다, 사실은. 기존 레퍼런스가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레퍼런스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퍼런스와 지금 이번에 어셈블리 한 거가 얼마 차이가 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어셈블리 잘 됐냐라는 거를 바로 이제 이쪽이 KJ201 저희가 이제 어셈블리 한 거, 그다음에 이쪽 레퍼런스 이제 X축은 레퍼런스가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정방향으로 기울기를 1, 2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지션하고 이제 매치가 되는 거고, 이 포지션 매치가 되는 거고.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요 녹음 파란색은 뭐냐? 바뀐 거죠. 이제 처음과 스타트 엔드가 바뀌어서 이제 얼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뭐뭐는 잘 안 사용해봐서 이제 전반적으로 길게 잘 얼라인이 돼서 보이면 좋은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한 줄로 보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럴 수는 없죠. 스트레인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이건 70C1호는 랩 트레인이고 KJ201은 필드 스트레인이니까 그 필드에서 어떤 자연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KJ201, 70-1호와 같을 수는 없겠죠. 이 스트레인이 KJ201이.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들이 보이는 거고, 요 중간중간 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이게 짧아서 전체 이게 50메가 정도 됐거든요. 하나하나가. 근데 이 점 같은 건 너무 짧기 때문에 얼라인 되는 것이 짧기 때문에 점으로 표현된 것 같고요. 예, 반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 요건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런데 같이 보이는 거니까 요 리핏인 게 많이 있을 거고, 요 짧게 연결된 것들도 있고. 이런 이 뭐뭐를 통해서 이제 얼라인을 해봐서 이 결과를 봄으로써 이제 이 어셈블리가 잘 됐냐 안 됐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한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레퍼런스가 있다면. 없다면은 지금 저는 N50하고 스캐폴드 개수, 컨틱 개수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미스 어셈블 했다는 게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레퍼런스가 없이 그냥 어셈블리 했을 경우에는. 그 어저께 교수님께서 강의하셨을 때 이제 그 유전자, 그 에센셜 유전자들, 그 코어 유전자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스캐폴드 어셈블리 된 결과 갖고서 그런 거 갖고서 평가할 수도 있죠. 근데 어셈블 자체에 대한 평가는 되진 않고요. 제대로 어셈블리 됐다면 그 유전자를 다 갖고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레퍼런스 없이 이런 화면 없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는 지금 저는 그냥 컨틱 N50 정도 그게 잘 나왔다, 컨틱이 잘 나왔다, 뭐 그 정도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길게 최대한 스캐폴드 적게 나온 거죠.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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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르죠. 예. 예. 그죠. 서로 또 비교를 해봐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뭐 미스 어셈블리 됐을 수도 있고, 어떤 한 분께서 리드 정보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페어엔드만 해서 컨티가 만들었거든요. 그 때문에 정보가 더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 많은 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곰팡이 어셈블리를
많이 해봐서 제가 곰팡이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4, 50메가 기준으로 1000X 읽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4, 50메가 1000X 읽는데 라이브러리 한 2개, 3개 정도만 읽어라. 그러면 스캐포드 100개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 정도 수준 나오고 있고요. 항상. 뭐 제가 필터링하고 걸러내면은 한 200, 로우로 다 완전히 로우로 만들어내면 2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짧은 것들 제거하고 그럼 제거하면 100개로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시퀀싱 길이도 길어지고 그래갖고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1000X 로우 데이터 1000X 필터링한 1000X 아니고요. 로우 데이터로 1000X 만들어서 필터링 하면 한 700X 나오겠죠. 거기서. 그 정도 정보 사용해서 하면은 일단 드노버 완전 드노버 레퍼런스 없는 것들은 사실 평가 기준이 딱히 없는 게 사실이죠. 레퍼런스 있으면은 그걸 근연종의 레퍼런스가 있다면은 그걸 비교해서 이게 제대로 어셈블리 했다면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지역이 있을 테니까 그 구역이 있으니까 그 어셈블리가 되면 쫙 길게 이쁘게 하나씩 나오겠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비교 대상이 아예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 N50하고 스캐폴드 개수가 적게 나왔다라는 거밖에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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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당연히 좋죠. 근데 대신 이제 시간과 노력이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고 드래프트하기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휴먼하고 마우스 애기장 때 이 몇 개 제외하고는 사실 사람 손이 거의 안 갔거든요. 드래프트 그 어셈블리 할 때. 자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래프트 진짜 퀄리티 좋은 지놈은 사실 마우스하고 휴먼 애기장 때 정도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드래프트하게 일단 느린 노력과 시간, 돈 대비 가장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거긴 한데 그렇게 따라가려면 그 정도의 고퀄리티의 어셈블리 하려면 한 땀 한 땀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지금 제가 나이스엠지 제가 나이스엠 오기 전에 나이스엠에서는 이제 팩바이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팩바이오만으로 해서 원 컨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팩바이오 한 4개 한 6개 셀 정도를 한 8개인가 6개 정도 셀을 해서 하면 그것끼리만 해서 딱 컴플리트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큰 라지 사이즈 지놈일 때는 이제 팩바이오 일루미나를 많이 섞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에 팩바이오 많이 싸져갖고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팩바이오를 하시는데 일루미나를 쓰시는 이유가 에러 보정용으로 쓰는 걸 페어밴드 같은 경우는 에러 보정으로 쓰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 페어를 같이 하셔서 팩바이오에서 미처 그 링크를 못 만드는 애들끼리 메이트 페어를 사용해서 링크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팩바이오만으로도 사실 돈이 연구비가 많으시면은 팩바이오만 오로지 팩바이오만 딱 하면은 팩바이오 안에서 그 기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팩바이오 분석 서버가 그 HGAP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용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그 팩바이오 전용으로 그 모든 게 같이 오는데 지금 아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려서 원톱 컨티그 나온 것도 이제 HGAP 그런 프로그램 다 쓴 거거든요. 저희가 별도의 그 손을 안 대고 연구비가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풍족하게 쓰실 수 있는 연구비를 풍족하게 쓰실 수 있는 랩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팩바이오를 읽으시되 일루미나 페어밴드, 메이트 페어를 같이 읽으셔서 페어밴드는 보정용으로 쓰시고 메이트 페어는 스캐폴딩한테 어차피 컨티그는 길게 잘 나왔으니까 팩바이오에서 그래서 메이트 페어로 컨티그를 이어서 스캐폴드를 좀 더 길게 만드는 하이브리드식으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게 여기도 했죠. 답이 없습니다.
경우에는요. 예. 예. 이 하이식 오로지 하이식 2500에서 나온 거 그 페어밴드 한 200짜리 딱 500에서 500짜리 하나 한 2kg 2kg 하나 10kg 정도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라이브러리에서 한 1000X를 뽑아내면은 그거는 제가 어셈블리 했을 게 거의 뭐 어나운스먼트 쪽에서도 충분히 억셉할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고 있어서 제가 그건 권장하고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 업체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쪽을 따르셔도 되고요. 좀 그 지류 곰팡이 할 때는 제가 1000X를 받아서 해보니까 이 정도면 가장 이쁘게 가장 잘 나왔던 게 가장 아름답게 나왔던 게 스캐폴드 30개 딱 찍어서 하나는 거의 크롬 하나 정도가 그냥 깔끔하게 나올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0X면 이거 나오는구나 이제 그때 감을 잡아서 이제 1000X로 항상 곰팡이는 뭐 100개 스캐폴드 100개 미만을 원하신다면 1000X를 하시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그 리코멘드 해드리는 거고 뭐 업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는 전략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전략이.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식물은 리핏이 말도 안 되게 긴 것도 많고 그래갖고서 지금 나노포가 테스트되고 있는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팩바이오로 식물 못하는 게 10K, 20K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이제 럭키하게 하나 딱 났을 때 그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많이 절반 이상이 있어야지 어셈블리 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전체 했는데 1%도 채 안 되는 리드만 20개 이상 나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에러가 또 그런 롱 리드 할 때는 에러가 80% 이상이 있고 그 시퀀스에 팩바이오로 다 일루미나로 다 보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것도 문제가 있죠. 폴리플로이드. 일단 폴리는 조금 빼시고 예. 힌트만 생각한다면 예. 기존에 지금 이제 플랫폼 들어가서 어떻게 조합하느냐 가지고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예. 지금 대안은 팩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팩바이오 롱리드 하나 쭉 긴 거 읽으셔갖고 거기다 문제가 있으니까 일루미나로 보정하시고 다음에 매트 페어나 또 페어드 엔드를 또 딴 걸 더 한번 하셔갖고서 어셈블리 할 때 사용하시는 거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예. 뭐 가능은 합니다. 사실 그 몰레큘러 테크놀로지가 저희도 지금 10kb 팩바이오를 잡으려고 나온 건데 지금 에러도 사실 서브스션 에러를 갖고 있지만 이제 확실히 보장해 주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일루미나 쪽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나온 거라서 저희는 안 써봤는데요. 지금 테라젠 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마크로젠 쪽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진짜 10kg가 나와주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몰레큘러라는 테크놀로지에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한 번 주면은 10K짜리 하나만 나오는 건지 10K짜리 여러 개가 나오는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설명 못 드리겠는데 몰레큘러 대신에 저희는 마이식을 또 하고 있어서 마이식 갖고서 대안을 낸 게 마이식 좀 롱리드하게 있는 게 300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토탈 600까지. 그런데 물론 일루미나 플랫폼이기 때문에 뒤에 가면 갈수록 퀄리티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서 한 150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저희는 150 페어밴드 150은 있는데 인스턴스 사이즈는 한 200 정도로 잡아서 토탈 400 중간에 한 100 정도로 오버랩 되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거 갖고 454 같이 컨티그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또 어셈블리하는 걸 지금 곰팡이 갖고서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한 몇백 K 정도 그 컨티그로만 했을 때도 몇백 K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전략이 잘 막혀갖고 지금 테스트는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그것도 좋으면 좀 저렴하게 팩바이오까지 굳이 안 쓰고 그 454 같은 마이식을 써갖고서 어셈블리하면 조금 더 저비용의 고효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식물 같은 경우는 진짜 팩밖에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리핏
그 말도 안 되는 리핏 사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메이트 페어로도 커버가 안 되는 메이트 페어가 일루미나가 20K가 가장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있고 40K는 된다고 하는데요. 그 효율이 쓸 수 있는 게 10%, 15%. 그 시퀀시 하면은 잘해야 20% 정도밖에 그 데이터를 하지 못 쓰거든요. 그래서 40kg 그 비용도 비싸고 또 비용 대비 얻는 게 너무 없으니까는 선생님 얘기할 때 예, 한 300 정도 되는데 100 정도 빼버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왜 그 말식의 퀄리티 문제 때문에 그 일루미나 플랫폼 전체 모든 일루미나의 플랫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입니다. 말식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말식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300베이스페어까지 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 뗀다는 거죠. 네. 그 150 정도밖에 안 있어요, 저희도. 이제 권장은 150이고 뭐 200까지 있는데 그 퀄리티가 쭉 떨어집니다. 눈에 보일 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너무 길게 권장 안 하고 150 정도까지 해서 그 오버랩이 되게끔 막 하게. 오버랩이 안 되는 것을 버리죠. 예, 그거는 이제 따로 모아서 써도 되고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뭐 저도 아직 체크는 안 해봤는데 일단 컨티그 만든 걸 위주로 하려고 지금 뽑은 거라서 일단 컨티그 만든 것들만 모아서 어셈블리 해봤을 때 그것도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그 마이식 데이터를 그냥 득프로랑 그래프로 사용해서 어셈블리 하지 않고 먼저 컨티그를 만든 다음에 다른 페어드 엔드 데이터를 첨가해서 하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그 하이스가 할때 180 베이스페어 할 때도 오버랩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 같은 개념이에요. 그쵸, 같은 개념이죠. 네. 근데 그건 진짜 너무 저희 그 마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데이터가 한 40기가 정도 돼서 그건 그 컨티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지만 하이식 같은 경우는 한 번 돌리면 한 플로셀에서 한 80기가, 90기가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그리고 짧고 그건 해봤자 100 정도, 200 베이스 정도밖에 150에서 200 정도 베이스 페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이식 결과는 그렇게 쓰지 않고 마이식 결과의 경우는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454 대용으로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셈블리 할 때 그걸 컨피그로 사용할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200으로 만들어서 이제 오버랩 되게끔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낫고 아니면 맛이 워낙 길게 잘 익기 때문에 150까지는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거를 페어되는 식으로 어셈블리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근데 소프트노브에서 150 읽히던가? 저장은 상관없으니까. 예. 소프트노브 해도 벨벳 해도 지금 그 마이식을 사용해서 컨티그를 만들어서 할 경우에 전 소프트노브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소프트노브에서 그 싱글 리드를 제대로 지원 안 해줘갖고서 벨벳으로 쓰고 있어요. 그때는 또. 예. 그것도 알고리즘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약간 그 전략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나 사용하는 리드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들과 모든 방법들이 바뀌니까 그런 건 좀 사용하실 때 꼭 소프트노브 써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벨벳도 써도 되고 올패스 써도 되고 다 써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